세 번째 구독자님은 만 32세 남성 C님이라고 하겠습니다. 7시간씩 잠을 자는데 다음날이 피곤해요. 너무 우유부단한 제 성격 괜찮은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C님 같은 경우에는 자극 추구 기질과 위험 회피 기질이 모두 높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은 보통 수준이세요. 저희 구독자 이벤트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신 거는 아마도 이 자극 추구 기질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자극 추구 기질이 높은 분들은 새로운 거, 재밌어 보이는 거, 그런 것들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많이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좀 재미없어 보이는 거, 지루해 보이는 거, 맨날 하던 거, 보상이 없는 것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한 번 꽂히면 열정맨이 되는데 안 꽂히는 일에는 그렇게 좀 견디기 힘들어할 수가 없어요. 순간에 필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즐겁고 흥미로운 일들에 시간, 마음, 에너지, 돈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쓰고 싶어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야말로 천성이 욜로를 하시면 누구보다 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되게 거칠 거 없이 뭐든지 다 모험하고 도전하고 사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 회피 기질 때문입니다. 위험 회피 기질은 위험한 자극에 마주하면은 탁 움츠러드는 그런 기질을 얘기해요. 이거 좀 나중에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벌 받겠는데? 이런 게 예상이 되면은 일단 스탑! 브레이크가 걸려요. 조심성이 많고 긴장도 잘하고 안전이 중요하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면 불편한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장단이 있어요. 위험한 일은 안 하니까 안 위험해요. 위험에 빠지지 않아요. 사전에 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일은 애초에 하지 않거나 해서 곤란에 빠지는 일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단점은 그냥 넘겨도 될 걱정도 약간 사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남들보다 좀 빨리 지치겠죠. 쉽게 피곤해질 수 있어요. 남들은 안 하고 넘어갈 걱정은 나는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면은 약간 샤이한 성향이 될 수도 있죠. 새로운 사람이라든지 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도 일종의 위험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보면은 C님은 자극 추구 성향이 높았잖아요. 그리고 위험 회피도 같이 높아요. 이게 둘 다 높으면 상당히 또 이게 내적 갈등이 있는 프로파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모험적인 거, 뭔가 재밌는 거, 새로운 거 이런 거에는 항상 위험, 리스크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 때 하지마 하는 이 위험 회피 기질이 억눌러요. 마음속에서는 뭔가를 도전하고 싶고 어딘가에 끌리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이거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면서 이거를 누르는 마음이 함께 생겨요. 엑셀을 밟고 싶어 하는데 또 브레이크 밟고 싶은 마음도 같이 드는 거죠. 남들보다 엑셀도 많이 밟고 브레이크도 많이 밟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결정이 힘듭니다. 여기서 C님이 말했던 스스로 우유부단한 제 성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고 아니면 스톱 이런 일이 많은데 고 하라는 내면의 목소리와 스탑 하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결정이 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7시간을 자도 피곤하다. 물론 이 수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 기질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C님이 검사를 한 거는 이 TCI 검사고 또 이런 수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같이 보내주셨으니까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면 잠자기 전에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위험 회피로 인한 걱정들을 조금 주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혹은 자극 추구 성향이 높다 보니까 자기 전까지 핸드폰 안 놓고 이러시다가 조금 수면의 질이 깎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극 추구랑 위험 회피가 둘 다 높은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C님은 흥미롭고 자극적인 일에 더 쉽게 끌리긴 하지만 이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C님을 곤란에 빠뜨리는 일은 안 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큰 위험을
잘 피하면서 살아오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런 흥미로운 선택지들 중에서 위험한 걸 제하고 어느 정도 타협한 수준의 자극을 추구하면서 나름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지내오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건물에서 건물로 점프하고 뛰어다니시는 분들 엄청난 자극 추구죠. 그런 걸 보고 되게 짜릿하겠다라고 생각은 하시면서도 실제로 하지는 않으시고 대신 이제 가상의 게임에서 위험한 플레이를 한다든지 자극 추구를 안전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서 나름 일상을 잘 영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질은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기질에 잘 맞는 환경, 사람 이런 데를 찾아가고 만나고 하면은 또 그냥 잘 적응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단점으로만 여기는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민감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보상을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는지예요. 예를 들어서 남이 해준 칭찬 같은 게 나한테 좀 별거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이 해준 칭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아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남이 주는 애정이나 공감 같은 것들도요. C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간 정도 점수에 해당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적당한 관심과 거리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남들이 주는 관심이나 신호 같은 것들을 크게 놓치거나 거부하는 거 없이 수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관계를 신경 쓰시는 분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크게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으실 거고요. 아까 또 위험의 피 기질이 높으신 편이었잖아요. 더더욱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잘 안 만드시기도 하겠지만 만들더라도 충동적인 방식으로만 이끌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내력도 이제 보통 수준에 해당하시는데 C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준이긴 하지만 사회적 민감성은 높다에 가까운 보통이고요. 67이니까. 인내력 같은 경우에는 낮다에 가까운 31이에요. 인내력이 의미하는 거는 매번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한번 시작한 일은 꾸준히 한다. 피곤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의무니까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얼마큼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유전적인 경향성이에요. 프로파일을 보면은 약간은 편차가 있어요. C님 같은 경우에는 근면은 낮은 편, 완벽주의는 살짝 높은 편이세요. 약간은 좀 일을 시작할 때 그게 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시작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조금 꾸물거리고 조금 미적대시지만 일단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완성도를 향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걸로 보입니다. 이게 또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격 유형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C님은 성격 유형에 해당하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부분에서 모두 보통 수준에서 점수가 나왔어요. 기질이 요리의 어떤 재료라고 하면요. 성격은 레시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갖고 태어나는 재료는 다 정해져 있지만 성격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누굴 만나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레시피로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질적으로는 충동적이거나 기질적으로는 소극적이거나 이런 기질을 갖고 있더라도 어떤 걸 추구하는 사람이고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행동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율성은 자신을 얼마나 자율적인 한 개인으로 생각하는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 같은 것들을 남 탓이나 외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얼마나 자기의 것으로 책임감을 갖느냐, 어떤 목적의식을 얼마큼 강하게 갖고 있느냐, 자기가 얼마나 유능하고 효율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자신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도 얼마큼 수용하고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자신감을 갖느냐,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실제로 이루기 위한 행동들, 습관들은 또 얼마나 잘 개발시켰느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척도가 자율성 척도입니다. 그리고 연대감은 공동체 속에서의 나에 대한 개념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도 얼마나 수용할 수 있고 얼마나 남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지, 남을 돕고 싶어 하는지, 남의 잘못을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남들을 얼마나 공평하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C님은 연대감도 적절한 수준에서 개발이 되신 걸로 보여요. 남들에게도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사회적 민감성 기질도 보통에서 살짝 높은 편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뭐 위험회피 성향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약간은 위축되실 수도 있지만 C님을 잘 알고 계신 주변 분들이라면 C님이 얼마나 다른 분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충분히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초월 척도는 우주 속에서의 나,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얼마나 나라는 한 개인을 이 자연, 이 우주 속의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겸허해지는지 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이 자연의 한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나 자신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정체감 이런 비중은 상당히 줄어들고 내가 얼마나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작은 존재인지 겸손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에게 닥치는 일들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일 때 그거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 자기 초월 점수가 높으면 조금 더 이제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열려 있는 사람이고요. 이 점수가 낮으면 그것보다는 그냥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인 사실에 조금 더 집중하고 나라는 개인에 대한 자의식이 강하고 인생의 많은 것들을 좀 통제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있을 때 C님은 자기 초월 척도가 중간 정도여서 융통성 있게 어떤 경우에는 나에 대한 자의식, 나의 개인에 대한 개별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면서도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이 주는 경이로움 같은 것들을 또 느껴야 되는 순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C님을 보면요. 기질에서는 확실하게 좀 뚜렷하게 높고 낮음이 편차가 있으신 편이었어요. 자극추구 성향이 제일 셌고요.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회피가 브레이크로 그게 너무 선을 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캐치해주고 하는 것들 가지고 계시고 또 인내심에 있어서는 조금 꾸물거리지만 그래도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성격청도 무난무난하게 전체적으로 개발이 잘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한 가지 그 검사만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또 단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C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반영해주는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자기 인식을 넓히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질적인 측면 때문에 내가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행동 패턴들을 갖게 되었구나. 또는 잠을 자도 피곤하구나 하는 것을 또 실마리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팝콘심리 메일로 보내주시면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